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음악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권력의지, 우리들의 모든 심리적인 동기가 권력의지라는 건 니체 철학자가 지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조로아스터교, 대화교로 불을 상징하는 종교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자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도를 깨달았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스가 작곡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산에서 도를 깨달아서 대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신화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마늘하고 쑥을 먹어서 곰이 사람으로 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내의 신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갇혀있는 상황에서 울화병이 있을 만도 한데 차가운 치자라든가 치자 같은 것은 우리가 노란 치자 빈대떡도 만들어 먹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오라고 하는 약하고 치자라는 약을 같이 쓰는데요. 이것은 여자들의 울화병에 많이 씁니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께서 도회지에 가거든 도회지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다. 언제 제가 그러지? 생각이라고 그러지. 생각. 그렇죠? 생각으로 해라. 도회지 사람들은 시쳇말로 통박을 너무 굴린다. 통박을. 그랬더니 또 이게 선생님 통박이 아닙니다. 통밥입니다. 통밥. 또 오자 교정해주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갈등의 시대,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향부자라는 약을 씁니다. 향부자. 그래서 부자란 말이 들어갔어도 이건 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독한 약이 아니올시다. 향부자라는 약을 어린애 오줌에다가 살짝 담그라고 그랬습니다. 소변도 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변에서 잘 뽑아낸 것을 가을 출처를 써가지고 추석이라고 합니다. 추석. 진짜 추석은 그런데 뭐냐? 소변을 잘 뽑아내서 신선단을 만들어서 먹으면 장수한다? 장수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석으로 아무리 단련된 몸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고, 비록 짧은 생을 마감한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게 생기신 김현경이라고 하는 가정주부가 어느 날 이름이 비슷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수기를 남겨놓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전국에 있는 네티즌 여러분들을 울리고 고정독자가 3,000명이나 되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유자가 첫날 쓰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건강할 때 지키세요. 그리고 아픈 분들 저같이 불치병으로 선고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귀천이라는 시를 쓰고 정말 우리들에게 천진동자처럼 살다 돌아가신 천상병 시인이 암의 진단 비슷한 걸 받았습니다. 춘천에서 모 병원에서 이렇게 된 몸 갖고도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래 목이 안 돌아간 사람 보고 저기 말이야 내가 목이 돌아갔다가 금방 좋아하신 사람 봤어.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주소 좀 일러줘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러면 천상병이야. 그래서 인계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고 다니셨대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 착한 마음,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분이 나중에 병이 낫지 않았나.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약주를 드시고 결국은 먼저 돌아가셨지만 사모님보다. 그러나 천상병 시인이 도저히 낫기가 어려운 질병인데도 저기 말이야 그렇게 다리 아파? 내 그러다가 난 사람 알아. 누군데 이름이 천상병이야? 이렇게 천진하대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우리 의사들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잘 고쳐봐야 25%밖에 30%밖에 못 고친다니까요. 그리고 매일 불치 선고를 내려야 하는 의사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중풍 걸린 사람을 못 고친 거 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가 너무 고민하다가 뇌혈관이 터져서 뇌경색증, 막히면 뇌혈전증, 터지면 뇌일열, 일명 중풍이죠.
중풍에 걸려가고서 쓰러져서 자기가 이제 기동을 못하게 생기니까 매일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건정한 간호원들이 옆에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은 내가 자살 안 할 테니까 호숫가 좀 나 좀 데려다 줘.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고 호숫가를 데려다 줬어요. 자네들 그 남자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네? 자네 가서 수영도 해. 날씨도 더운데 그때 자기는 이제 빠져 죽으려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럼 선생님 믿겠습니다 하고 헤엄을 치러 호수 중간에 가서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슬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쥐가 나가지고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펄떡 일어나가지고 헤엄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언제 배영을 했겠어요? 못하는 거지. 개헤엄이든 뭐든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중풍이 반은 났었더래요.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 타인을 먼저 염려하는 마음 속에는 엔돌핀이라고 했던, 그것이 살돌핀이라고 했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건강의 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신화적인 짜라투스트라 이야기를 우리가 음악으로 엮은 걸 왜 들려드렸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신비한 세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타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어느 날 인디안 스승을 만납니다. 인도 인디안이 아니라 미국에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한약 문명처럼 아프리카의 민족 문화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인디안 스승을 만납니다. 인디안 마스터를 만납니다. 이름지어 돈 후앙입니다. 바람제비 돈주왕이 아닙니다. 바람 많이 피고 오페라에도 등장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돈 후앙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공부한 이 책이 미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소위 뉴 에이지 운동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돈 후앙이라는 스승이 이 과학에 물든 이 식물학자를 갖다가 가르치는 과정에서 4가지 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두려움이다. 우리는 질병에 걸렸다고 할 적에 또 아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적에 먼저 겁부터 먹습니다. 이 두려운 사람은 병도 잘 고칠 수 없으려니와 실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우리 넷째 발가락으로 흐르는 족소양 담경락이라고 하는 경락이 약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손사막진인이 말씀하시되 담역대하고 또 반복하는데 담은 크고자 해라. 또 마음은 세심하게 써라. 심욕수하라 이런 말이십니다. 지옥원하고 아는 것은 널리 알고자 하되 다 완만하게 많은 걸 알되 행욕방하라. 행동하는 것은 아주 방장하게 조심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손은 사늘을 상징해서 아는 걸 상징합니다. 양을 상징하니까 손은 팔팔하라고 팔팔이에 얘기해요. 팔팔하라고. 근데 발은 발발하라고 발입니다. 발발기라고. 노자가 말씀하시되 이 세상을 박빙 엷은 얼음을 디디듯이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 조심성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쓸데없이 겁먹는 거, 두려움은 우리들을 망칩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의 심장에 불을 끕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을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들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기는 화기를 극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오행상생상공론은 다음 시간쯤 얘기할 것입니다. 그 화기를 위축시키니 이 화에 관계되는 건 우리들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들의 신명을 주관하거든요. 애를 겁줘봐요. 신명이 일어나나. 근데 왼쪽은 오른쪽은 양이 탁탁탁탁 박수 치면은 음양이 상박하여 의지신야라 신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숭이도 신나면 박수 칩니다. 여러분들 신명 문화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재 문화 속에서는 우리들의 신명이 사라지죠. 마음이 삐뚤어지죠. 운동권이 생기죠. 같이 독하게 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명나는 문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둥두덩덩 할 때 그 신나는 거 그렇죠? 신나는 데는 그 안에 말이죠. 무슨 가사가 필요 없어요. 노래만 들으면 알잖아요, 그냥. 예? 신나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가사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댕고 갸바레따 야마마니 데콤바에노 엘도도 황고마니 사에나 직가도레바 엘도도 바이오 엘바이오.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나 신명은 전달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 신명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굿거리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왜? 겁주기 때문에 애는 오줌을 싸고 대변을 지리고 잘못하다가 또 강한 발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첫째 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이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독도 되고 약도 되고 하시네. 어떤 부인이 임신이 안 됐습니다. 체질은 음적인 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음을 달월로 이렇게 약자로도 씁니다. 그럼 양은 어떻게 쓸까? 양은 날일자로 쓰겠죠, 이렇게. 예? 요건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음적인 체질이었습니다. 소위 둥둥한 체질이었습니다. 둥둥한 체질. 그런데 뚱냉 체질이 아니라 뚱열 체질이었습니다. 둥둥하지만 굉장히 활동적이고 겁도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야 음식 있는 거 다 갖고 와. 다이어트 좋아하네. 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여기 외국인 우리 수강생께서 와 계신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The ghost who is eating 때깔도 좋다더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하면서 막 먹는 분이요. 겁이 없어 너무 또. 네? 그래서 어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방편이 있는 의사입니다. 방편이 있는 의사입니다. 우리 이 강좌에 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 4가지 명분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심칠정지부침이라 심정부침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두 번째는 이심치심이라 마음으로서 마음을 치료하고 세 번째는 대기묘형이라 근기 따라서 묘한 방편을 응용하라. 그 사람 봐서 치료해라 이게야. 무조건 외우지 말고. 네 번째는 이와 창생하라 진리로서 세계를 교화하자는 명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방편이 있는 의사는 지혜로운 성자와 같습니다. 이 의사는 딱 진맥을 해보고 눈을 보고 혀를 보고 하는 건 다 쇼였습니다. 딱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아무래도 3개월 내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부인이 집에 와가지고 3개월 내에 죽는다고 큰일 났다 고민하다가 식욕을 잃어먹었어요. 3개월 만에 30kg가 빠졌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그 남편이 이 부인이 언제 돌아가나 시계를 봐 3개월 딱 되는 날 데리고 왔어요. 여보셔 돌팔이 미스터 돌팔이 뭐야 우리 마누라 죽는다더니 말이야 왜 안 죽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것은 제가 노렸던 효과였다. 부인이 하도 똥열체주로 방만하기에 내가 좀 겁을 줘서 밥맛을 없애서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약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임신 얘기 나왔으니 말이지. 임신이 첫째로 아들 낳는 거죠? 딸 낳는 거죠? 여기에 다 씨가 있어야 되죠? 씨는 뭐가 있어야 잘하죠? 땅이 있어야죠? 예? 땅이 축축하면 되겠어요? 건조하면 되겠어요? 축축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그럼 물이 질퍽들퍽하면 이게 잘 잘라요, 이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중용이다, 중용. 예? 그렇죠? 그렇죠? 씨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시원찮으면, 그래서 우리는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도 한 사람은 음적인 사람은 살을 빼주고 한 사람은 살을 찌게 해주겠죠. 그런데 요새 너무 다이어트 문화가 너무 유행해요. 다이어트 폐결핵이 지금 젊은 여학생들의 13%를 차지하고 있어요. 13%. 아마 오늘은 이게 17번째 강좌니까 아마 17%로 올라갈 겁니다. 지방질도 제2의 오장육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겁먹는 것이 때로는 약도 됩니다. 퉁퉁한 사람은 살 빼는 게 임신으로 가는 길이요. 마른 사람은 좀 기름지고 식물성 기름 많이 드세요. 맨날 땅은 좋은데 씨가 시원찮아. 씨가 시원찮아서 그래.
무슨 소리야? 네 땅이 현찮지.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해가지고 싸우다가 화병만 더 생깁니다. 씨도 이제 문제가 돼. 씨도 그죠? 예, 씨가 튼튼한 놈, 안 튼튼한 놈. 그렇죠? 예, 씨도 봐야 되고 땅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음양 관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것만 보면 자극을 받기 위해서 질투심을 유발시켜도 살이 빠질 수 있겠죠. 그 냉장고 안에다가 아주 날씬한 여성 사진을 갖다 날씬한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과일이나 뭐 주스를 먹으려고 딱 볼 때마다 저렇게 돼야지 문을 닫고 그래서 살이 쭉 빠졌어요. 근데 남편은 살이 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꾸 그거 되는 이거 보는 재미 더 맛있어가지고 그렇죠?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코를 팽팽 아치 재채기를 하고 가래를 탁 뱉으면 도인 아니면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쁜 여자를 보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꼴꺽 침을 삼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입맛을 다시 좀. 여성들도 그 좋은 그 보석상 앞에 가서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걸 보면요 킁킁킁 새 하고 오는 여자는 도인 아니면 바보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숨으로 호흡으로라도 먹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음양이 있습니다. 그래 뚱뚱한 사람은 좀 내쉬는 숨을 많이 쉬고 왜 하도 저걸 나한테 갖고 오라고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음적이 돼버렸죠.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다 독입니다 그거. 그런데 킁킁 할 수 있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 하는 마음도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가 지나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들어 마시는 거예요.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그랬지. 그때 킁킁 하면 돌을 많이 닦은 사람입니다. 호흡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돈왕 스승께서 첫째 우리들의 적이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 공포가.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을 해서 어느 날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꽤나 공부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성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명석함, 이게 지금 건강의 4가지 적입니다. 명석한 거 이게 적이래요 여러분. 뭐만 보면 김홍경 꼬랑지머리. 그래 머릿속에 금방 아는 사람. 아는 게 병이요 식자우환이라. 그래서 지도 크리슈나무르티 선생님께서는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무르티 선생님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옛날 6살인가 7살인가 어린 조주라고 하는 동자가 먼 날에는 100살이 넘도록 120살이 되도록 전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문답을 얘기했던 조주라고 하는 동자가 남전 스님이다. 이걸 이제 샘천자긴 한데 이거는 또 전자로 읽어드린대요. 남전 스님을 뵀습니다. 꼬마가 가서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남전 스님이 더 누워서 계셨습니다. 그때가 아주 더운 여름에 쭉 내려서 한숨을 주무시는데 꼬마가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어? 무슨 서자? 상서로울 서자? 서산할 때 서자거든요. 예? 상서로울 서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이 동네 이름입니다. 예? 그러냐? 그렇다면 상서로운 코끼리 상자거든요. 코끼리는 뭐하느냐?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하는 말이 상서로운 코끼리는 보지 못했사오나 누워 계신 부처님은 보고 있습니다. 오! 완전히 이 스승이 그냥 정신이 파닥 나가지고 보통 근기가 아니로다. 이야, 이거 뭐 이런 놈이 있어? 파닥 일어나가지고 얘가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저를 탁, 아니지 이건 여자가 저라는 거지. 저를 탁 하면서 스승께서는 기체후 일양만강 없이고 뭐 가을이 뭐 겨울이더니 뭐 앞으로 몸을 조심하라고 뭐라고. 그래서 남전 스님과 조주 스님의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네가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알고 싶어서 왔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부처불자가 이게 무슨 석가세존의 이름입니까?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닫는다. 깨닫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부처가 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는 데도 머무르지 말고 모르는 데도 머무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뿅. 아이고 어떻게 알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래서 인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껏해 안다는 게 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상을 걸어다니는 발자국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쓰임새가 없는 많은 땅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디디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깎아놓고 네가 필요한 땅만큼만 여기다 깎아놨다 치면 우리가 걸어가겠어요? 떨려갖고요. 그렇죠? 우리들이 안다는 것은 지구상에 디디고 다니는 발자국에 불과합니다. 쓰임새가 없다고 지금 고민하는 여러분, 쓸모 있다고 잘난 사는 사람 여러분, 쓸모가 있다는 건 쓸모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거예요. 김현경 씨라고 하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그분의 원고를 제가 뒤집어 보다가 그분이 선택한 책이 있어서 제가 사봤습니다. 아주 그 난치병, 이 마비가 되어서 정신은 말짱한데 마비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생긴 미국의 모리 교수와 같이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참 눈물겨운 얘기더구만요. 그분이 항상 한 제자를 놓고 화요일마다 강좌를 한 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화요일 날. 그 불치병을 걸렸는데도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행복, 결혼, 삶, 이 모든 이 지구상의 환경 문제까지 거침없이 말씀하신 그분.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옆에서, 우리 대학 1등이다,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모리 교수가 힘없이 이렇게 하면서, 2등이면 어때? 2등이면 어때? 우리 자식 2등이면 어떻고, 꼴찌면 어때요? 예? 전 세계의 인터넷 네티즌들을 조사했더니 여성들의 몸무게가 제일 관심이 있대요. 여성들의 몸무게가. 네?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껏해야 우리는 몸무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지구촌 여성 여러분. 여러분 1, 2등을 다투서 1등 날씬 미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갖고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갖고 명석해지면 뭐하냐 그런 얘기요. 지식을 위주로 아는 것이 뭐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무용지용이라 쓸 수 없는 것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큰 3,000년 나무가 있어요. 수레가 1,000대가 들어가도 그늘이 있어요. 사람들이 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옛날에 그 도인께서 보니까 노장사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생겼는가 하고서 보니 에휴 진짜 못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제목으로도 못 써. 냄새는 거의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무가 하는 말이 이거 보시오. 그게 바로 내가 3,000년을 살아온 공덕이요. 응? 당신들처럼 금방 쓰임새가 있다고 그런다면 벌써 불려가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쓰임새가 없는 쓰임새. 우리 무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건강의 비결입니다. 눈은 잠을 약으로 하죠. 맨날 눈 부릅뜨고 볼 수 있어요. 눈을 감음으로써 아무것도 안 봄으로써 우리가 눈을 식혀주죠. 눈은 잠을 약으로 한다. 귀도 정적을 약으로 합니다. 맨날 들을 수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악 매일 들어봐요. 귀머거리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열심히 다 먹고 우리가 헹구죠. 예? 맹물을 먹을 줄 아는 사람,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 무심으로 할 줄 아는 꿈 없는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4가지 적 중에 명석한 지혜로운 지식이라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요. 첫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명석함,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힘. 그래갖고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겼어요. 여자를 봐도 무심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아니면은 또 어떤 때 아주 집중력이 강한 힘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중력, 힘, 이런 것들이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디슨께서도 집중력이 많았어요. 그러나 깨어있다고 할 수 없었어요.
왜? 어느 날 음식을 타러 나갔는데 그때가 전쟁기, 공황기가 돼가지고 말이죠. 음식을 배급받으러 갔는데 누가 에디슨 선생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니까 빨리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니까 에디슨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에디슨인데 안 나가고 그래 그랬대요. 아니 뭐 과학자들이 뭐 달걀 끓인다고 하다가 딴 거는 얘기 흔히 있는 일 아니에요. 예? 아니 우리가 이 깨어있지 못한 거, 이 힘이 있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제가 이 강좌를요, 편집을 합니다, 또. 그냥, 그래서 발이 좀 시려가지고 새벽까지 2박 3일을 꼬박 세웁니다. 근데 덧버선을 샀어요. 어느 날 경기도 그 광릉내 시장 가보니까 며칠 만에는 장에 가보니까 1,000원짜리 덧버선이 있더라고요. 덧버선 한 4개 샀습니다. 덧버선을 신으니까 따뜻해, 아랫배가. 왜냐면 발이 따뜻해, 아랫배까지 따뜻하더라고요. 아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게. 머리는 차게. 근데 콘크리트 아래가 차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소변을 보러 딱 가는데, 그때 벗고 들어가는 데거든요? 이 구두가 커요. 아니, 구두가 참 작아요. 이 발이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부었나? 왜 다리가 다 붓고 그러지? 집중하다 보니까 힘은 생겼는데, 그러니까 막 밤새워서 하는 힘은 생겼는데, 3번씩이나 화장실 가면서, 아무래도 내가 물에서 다리가 벗는가 보다. 그랬어요, 바보처럼.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서 신발 신을 때 보니까 덧버선을 신은 거 아닙니까? 웃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15년 전에 저희 진찰실을 방문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조이는 것 같고 눈이 충혈이 되고 시력도 자꾸 약해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부인 혹시 뭐 여태까지 뭐 마음에 걸리는 없습니까? 우라병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잘해주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난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 다른 거 혹시 과거 경력은 없으니까 병에 대한 경력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요 병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라고. 근데 보세요 지금 볼 때도 정말 그래요. 눈이 막 새빨개 있어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의사도 이런 때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부인 혹시 속옷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에?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뭐 벗어 보이라고 했겠어요. 자세히 생각하니까 옛날 얼마나 자린고비가 됐는지 예? 지금 몸매가 좀 퉁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가리개 이 브레이지어를 옛날 어렸을 때 사이즈를 그냥 입고 15년 동안 입고 있대. 이거를 세상에 꼬매고 해가지고 부인 그거를 한번 풀러보십시오. 그래서 사흘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좋아졌다고. 사소한 거 아닐까요? 어떤 남자가 눈이 튀어나오고 목이 붓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편도선 맹장 요새 잘 안 뗍니다. 요새 의사들도. 그렇죠? 의사 선생님도 맹장도 이제는 이게 맹장을 떼어내고 나니까 뭔가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맹장이 있으니까 맹장염 걸리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맹장부터 떼어버렸어요. 어린애들 태어나면. 편도선이 있으니까 편도선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도선을 띄면 편도선 안 걸리죠. 그래요? 그럼 눈이 있으니까 안 질거리죠. 눈을 빼버리면 되겠네. 뭘 끄떡끄떡해요? 그렇죠? 자, 머리가 있으니까 두통이 있으면 머리를 잘라버리죠, 그러면. 수술 망상도 차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의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라내면 안 돼요. 편도선 잘라내도 또 눈이 튀어나오고 목이 보여? 허파도 하나 드러내봤어요.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했겠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으로부터 해방이 되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위장도 조금 잘라내봤어요. 그래서 온몸을 다 잘라내고 나니까 이제는 막 정신이 더 없어요. 눈이 튀어나오고 목이 더 보여. 정신과 의사한테 갔어요. 정신과 의사가 요것도 잘라내고 요것도 잘라내고 요것도 잘라내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어차피 당신은 몇 개월 내에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내 버르는 돈도 못 쓰고 죽는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먹고 싶은 거 시커 먹고 입고 싶은 거 시커 입으라고. 이 양반이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20년 입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유명한 백화점에 가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삐에르 뭐 어쩌고 하는 데 가갖고 그냥 150개를 맞췄어. 150개. 어떤 학자들은 200개 맞췄다. 어떤 애는 300개 이런 거 갖고 싸우지만 그래가지고 가서 150번을 맞추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자,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다 했어요. 자, 목은 15인치 반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
내가 죽기 전에 옷을 한번 멋있게 입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일생 동안 이 사람아 14인치 입었어. 그러니까 와이스 사장님 그렇게 해달라면 해드리겠지만 1인치 반이나 줄이시면 눈이 튀어나오고 목이 붓는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눈 튀어나오고 목이 붓는 병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크로아티아 군인들이 맸던 이 목에 장식용으로 맸던 걸 왜 이걸 쫄라내면서까지 남자들을 끝까지 우기는지 몰라요, 이거요. 특히 겨울철에는 좋지만 여름철에 왜 이걸 빼요? 넥타이 문화, 속옷 조이는 문화, 이거 우리들의 병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도 각성이 없으면, 깨어있음이 없으면,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건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힘이 생겨가지고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한때 대단히 자기가 명령만 내리면 그 자리에서 맞았다고 그러지만 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방에 가면, 참선할 선방에 가면, 선이라는 말도 이 파자풀이를 해보면 보일시자에다가 단순해지는 겁니다. 마음을 좀 단순하게 하십시오. 병만 보면 병명 알아야 돼. 내가 의사인 양 다 알아야 될 것 같지만요. 그렇게도 약도 안 먹고 자기 스스로 아주 유식한 철학도 모르는 동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단순해야 됩니다. 선방에 앞에 가면요. 조고각하다. 항상 이 빛을 쫓자에다가 돌아다볼 고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한문만 쓰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제가 항상. 돌아다볼 고자, 빛을 쫓자. 그래서 항상 자기 다리 밑을 보라니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주변을 항상 살펴라 이거죠. 저희들이 이 강좌를 하는데도 회의를 합니다. 방송국에 가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너무 웃겼다 너는 말이야. 정보가 없어. 좀 말이죠. 좀 빨리 진행해. 어떤 데는 늦게 해. 가끔 하다가 좀 타이밍 좀 죽여줘. 회의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들고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근데 회의를 하고 탁 나오는데 갑자기 잡지사 기자가 왔어요. 옷 좀 갈아입으래요. 한복으로. 그래 싹 딱 갈아입는데 열쇠를 넣어놓은 거 있죠. 차 안에다가. 차가 닫혀버렸어요. 잠깐 사이에. 제가 자주 잘 까먹기 때문에 열쇠를 1개, 2개, 3개, 4개씩 들고 다니는데도 조고각하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러한 것은 깨어있으면 힘보다 우월합니다, 여러분. 명상은 집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지. 이 힘을 얻었다고 나는 말이야 밥 안 먹고도 막 한 30일을 버텼어. 그리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어느 날 호흡법으로 말이야 스푼을 확 구부리니까 이렇게 그냥 내가 긋기만 하면 스푼이 휘어져. 이건 다 힘인데 잘못하면 외도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능 시험에서 나온 소크라테스의 말씀, 금년도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그 물건을, 이 힘을 쓸 줄 아는 참지식, 참암, 진정한 씨알의 길로 가는 길. 우리 함석헌 선생님 말씀하셨죠. 진정한 알밀기, 지식의 길, 지혜의 길은 깨어있음으로 오는 거지 힘이 아닙니다. 힘은 잘못 쓰이면 자기도 망치고 이 세계도 망치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가지적 중에 건강이 4가지적 인디안 성자 돈 후안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휴식의 적입니다. 특히 늙어가시는 여러분, 일명 늙음의 적입니다. 생로병사 우비곤에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사람이 살면서 첫째 애별리고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찢어지는 아픔, 사랑하는 사람과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겪으면서 헤어집니다. 예상되어지지 않은 배반은 암의 제일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4가지 고통을 석가세존이 얘기했는데 바로 애별리고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2번째는 구부득고라,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러면 3번째는 원중해고라,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 아주 미운 사람이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 같죠? 속이 시원하죠? 예? 맨날 시누이가 아니 씨 깠는데 그냥 시누이 대학교 다니는 시누이가 맨날 알감도없이 속옷까지 다 버려놓고 언니 미안해 하고 아휴 시집 가면 속이 시원하죠 그냥. 예? 이 경험 있으신가 봐. 네. 마지막에는 오음치송고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어떤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건강도 너무 건강해서 혈기방장한 것도 이것도 질병의 원인이래요. 고통의 원인이래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늙는 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휴식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휴식하고 싶은 거, 매사에 쉬고 싶은 거 니들이 해. 나는 빠지겠어. 이러면서 차차차차 웬일인지
두려움을 정복하고 명석하고도 정복하고 힘도 정복했는데 마지막에 온 게으름의 적, 휴식의 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지막의 적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에도 보면 지돌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자주자주 움직이니까 그게 오래가지 안 움직여봐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녹슬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두려움이고 명석함이고 힘이고, 그렇지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게 게으름의 적이랍니다. 나태한 적이랍니다. 그래서 근면한 마음이 곧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4가지 적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휴식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같이 이렇게 바쁜 휴식은 또 약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끝맺겠습니다. 아프리카 토인이 어느 날 야자수 밑에서 잠을 자고 시원한 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영국인 함장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쉬고만 있느냐 그러니까, 그럼 뭐합니까? 배를 만들어야지. 배를 만들어서 뭐합니까? 물건을 팔아야지. 물건을 팔아서 뭐합니까? 아, 그럼 휴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토인이, 나 휴식하고 있잖아. 짜샤. 그러더래요. 여러분, 휴식은 때로는 또 약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독입니다. 오늘은 건강의 적, 두려움과 명석강, 힘, 휴식 4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우리가 예방하는 상의, 치미병하는 미연의 병을 방지하는 상의의 길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